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중에 어떤 일자리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그런 위험성이 높은 그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가, 이것을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그 후레이 앤 오스본이 2013년에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를 기본으로 했고요. 그 연구를 한국 그 데이터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직업별로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대체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 일자리의 규모,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일자리 충격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후레이 오스본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47%가 이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자,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일자리를 뭐 전체를 다 그 기계가 대신한다, 이런 그 일보다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과업의 일부가 아마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직이 문서 작성, 보고 및 발표, 기획 및 협의, 이렇게 이제 이러한 과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이 중에서 만약에 문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직 중에서 이제 문서 작성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위협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일을 고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서 작성 업무는 줄어들고 다른 업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무직 인력을 많이 뽑을 필요는 이제 없게 될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혁신이 사무직 일자리를 100%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닐 거고, 사무직이 하는 일 중에 일부를 기술혁신에 의해서 이제 대체가 되면, 그러면 이 일자리에는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청소 기계들, 그러니까 작은 그 자동차 같은 걸 타고 이제 기계가 그 쓸고 닦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또 도로에서는 청소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물청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이 되죠. 그러면 청소라는 업무가 옛날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되고, 그러면 그 청소원의 숫자라든지 하는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이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볼 때 기술적 대체 가능성, 그러니까 이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사회적 대체 가능성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대체 가능성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법에서 그 사람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 같은 경우, 의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관계죠. 예를 들면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 뭐 택시 업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규제, 이제 안전이라든지 보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죠. 일반 국민들이 기계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뭐 산부인과 의사,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대체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 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파일 정리, 자료 수집, 파일 관리 같은 거죠. 이것은 지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그 컴퓨터가 다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무는 직원의 성과 평가라든지 구성원의 요구사항 수렴,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 분석, 이러한 작업들은 기술적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가격이나 설명 기호의 배치, 고객 유인을 위한 디스플레이 계획, 상품 진열, 아이디어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대체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대체 가능성이 낮은 작업은 보호관찰자의 현장 감독, 범죄자의 배경정보 수집, 약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그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그러한 가능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도소매, 운송, 음식, 숙박,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전문과학, 사업지원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체 가능성이 이제 높은 직업들이고, 그 다음에 대체 위험이 낮은 직업은 이제 여기 보시면 농림업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수도, 건설업.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점포 수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도 그 텔러가 많이 이제 없죠. 그 이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송금이라든지 은행 업무를 이제 앱이라든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나 텔러, 이러한 직업이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컴퓨터 대체 고위험의 이제 속성으로 나타났고요. 제조업의 경우도 아까 이제 자동차, 전기차의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무인 공장이라든지 많은 공정들이 자동화, 지능화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굉장히 컴퓨터 대체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러한 직업의 그 직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 보게 되면 생산 기능직이 대체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조업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그러한 일자리들은 기계로, 자동화로 이렇게 대체될 위험이 높다. 그리고 사무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도 꽤 대체 위험이 이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실제로 이제 과거에 주산 부기를 하던 그 상고 출신의 사무직 그 직원들이 엑셀이라든지 아래 한글 이런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앞으로 그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무직 직원 한 명이 뭐 100명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거죠. 반면에 관리 전문직의 경우는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요건 아까 겹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남녀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봤을 때 남자의 일자리가 여자의 일자리보다 대체 위험이 높다. 그 이유는 남자들이 이제 제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대체 위험이 높은 그 생산직에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령별입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지금 30에서 49세가 이제 2013년에 가장 높았고요. 2020년에는 이제 50에서 64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특징적인 것이 65세 이상의 경우에 대체 위험이 높은 그런 비중이 꽤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일이 단순 기능의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별로 보게 되면 2013년과 20년이 똑같은 패턴인데 고졸이 가장 대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들 이상이 가장 낮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졸 생산직의 경우가 이제 아마도 가장 일자리 비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졸자들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그런 위험이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상 지위별로 보게 되면 2020년 뭐 2013년도 마찬가지고요. 임시 일용직이 압도적으로 높고 상용직은 이제 좀 낮고요. 자영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상용직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고요. 임시 일용직은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죠. 임시 일용직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을 텐데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는 기계가 하기 힘든 일을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임시 일용직은 언제든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음식을 나르는 그런 로봇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주문도 키오스크라든지 탭 같은 걸 이용해서 손님이 직접 주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결제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그런 그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임시 일용직의 대체 위험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잡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 속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자영업 그 사장님이 하는 일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조리부터 계산원, 그 다음에 홀서빙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업무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냐?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혁신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그 연령별로 보면 비교적 전 연령계층의 영향이 고르게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남녀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일자리가 더 기술혁신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별로 보게 되면 고졸 일자리, 그래서 중졸 이하의 아주 생산직, 현장직의 경우는 기술로 대체하기 힘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체가 어렵지만 고졸 생산직,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일자리들은 앞으로 자동화에 따라서 취약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면은 이제 제조업, 금융 이런 부분에서 그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직종별로 보게 되면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신규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새로 취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그 졸업생들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직 근로자, 그러니까 현재 근로자들은 해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노조의 저항이 있고 또 노동시장에서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는 굉장히 이제 금기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이제 노동 수요가 감소했을 때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신입 직원 채용 감소나 중단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술 혁신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은 대학을 갓 졸업한 이제 젊은 세대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거꾸로 어느 학과 어느 전공이 앞으로 기술 혁신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이 신규 대졸자들이 경기 변동이나 기술 혁신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신규 대졸자의 고용 상황을 가지고 노동시장의 기술 혁신의 충격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 분석 방법론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이 앤 오스본의 그런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전공별 영향을 살펴봤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100명의 졸업생이 있고 취업을 70명이 했다. 근데 이 취업자 70명 중에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30명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경영학과의 그 컴퓨터 대체 위험은 70명 중에 30명. 그래서 0.429가 컴퓨터에 의한 대체 위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과에 졸업생이 50명이 있고 그 중에 30명이 취업을 했고 10명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컴퓨터 대체 확률은 0.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경영학과가 경제학과보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곰스 설문 문항에서 이제 어떤 학과를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학과 특성과 전혀 무관한 일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공과 일이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한 대체 확률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그 2008년하고 2014년을 분석을 했는데요. 컴퓨터 대체 위험이 이제 높아졌고, 마찬가지로 양 연도에 남자가 여자보다는 더 대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제조업 취업 비율이 높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전공별 영향인데요. 4년제 대학을 가지고, 전공별로 졸업생들이 그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얼만큼 가는가 그 비율을 봤더니 사회계열이 32% 가장 높고요. 교육계열이 3.5%로 가장 낮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열이 가장 취약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공학, 의학, 교육계열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계열의 그 취업처를 보면 대부분 이제 사무직이 많죠.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래서 사무직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엑셀이나 워드 수준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한 명의 사무직이 1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급변하는 시기이죠. 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많은 것들이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금융 쪽 일자리도 지금 굉장히 기존 근로자를 내보내고 신규 채용은 중단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연계열이나
예체능도 이제 기계가 하기 힘든 이제 그런 특성이 높고, 특히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체가 어려운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의학 계열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는 법률적으로 이제 그 기계가 대신하기 어려운 특성이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이렇게 돌봄이나 감정 노동의 경우에는 그 기계가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전문직, 기술과 지식을 굉장히 고도로 요하는 전문직의 경우, 그 다음에 보건, 안전, 돌봄과 같은 법률로 이렇게 보호받는 이런 직종의 경우는 컴퓨터 대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공에도 똑같이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졸의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역전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전문대의 경우는 4년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높죠, 수치가. 4년제는 컴퓨터 대체 확률이 그 인문계열의 경우에 27.5%였는데, 전문대의 경우는 53.9%고요. 사회계열은 전문대가 44.1%인데 비해서 4년제는 32.5% 이렇게 격차가 큰 것이죠. 추정할 수 있다시피 전문대를 졸업하고 가는 일자리는 4년제에 비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특히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를 보면 전문대졸은 40.7%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반면에 4년제는 공학 계열이 8.5%죠. 굉장히 큰 격차인데, 전문대를 졸업하고 공학 계열이라 하더라도 취업하는 일자리가 이제 제조업 현장에 생산 기능직 성격이 이제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반면에 이제 의학 계열이나 교육 계열은 4년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체 가능성이 낮은 이제 그런 일자리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서 자녀들의 대학 진로를 고민을 할 때 적어도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60세, 70세까지는 노동시장에서 이제 근로활동, 소득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지식과 기술과 숙련을 내가 배워서 그 무기를 가지고 긴 그 노동 시간을 그것을 써먹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전공별 어떤 대체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별로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세부 전공별로 봤을 때 4년제의 경우에 경제 경영이 대체 위험이 가장 높다. 경제 경영 출신들이 주로 가는 것이 이제 사무직으로 많이 가고, 금융기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법학,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사실은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 법학과 경영 경제인데, 컴퓨터 대체 위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체 확률이 가장 높은 취약한 그런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러한 경향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과, 이과로 나누고 문과생한테는 그 기술 교육, 수학 교육, 과학 교육을 굉장히 좀 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문과생들에게도 새로운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지식과 기술,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목, 도시공학, 연극, 영화, 농림수산, 이렇게 이제 이공계열 쪽 일자리들은 컴퓨터 대체 위험이 이제 굉장히 낮고, 그래서 이공계와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